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요. 배성윤 작가의 트렌드 토바보기 컬럼 서문하고요. 네, 또 관련 AI 스크립트를 함께 보면서 트렌드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정부가 거의 12시간마다 2배로 늘어난다는 그런 예측까지 나온다고 하던데요. IBM 예측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만큼 정보량이 어마어마한 시대인데 그래서 이제 자료에서도 이 트렌드 분석이 왜 필요한지 그 점을 딱 짚으면서 시작해요. 아, 그렇죠. 왜 필요할까요? 예전 19세기에는 지식이 2배가 되는데 100년에 걸렸다고 해요. 100년이요? 와. 근데 지금은요, 아까 말씀하신 그 IBM 예측에 따르면 12시간마다 2배가 될 수도 있다. 이 정도 속도거든요. 12시간? 와, 상상도 안 가네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속도에 우리가 그냥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 미래를 좀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 안목이 바로 트렌드를 읽는 능력이겠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자료에서 재밌는 게 모든 유행이 다 트렌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구분을 하죠. 몇 년 이상 좀 꾸준히 가야 트렌드라고 보고요. 그럼 그냥 반짝하고 사라지는 걸 뭐라고 불러요? 그런 건 패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잠깐 유행했던 마라탕으로 챌린지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네네. 그거 완전 패드 맞네요. 진짜 금방 사라졌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더 길게 한 10년 이상 가는 큰 흐름은 메가 트렌드라고 부르고요. 메가 트렌드. 네. 그리고 이 모든 현상들 밑에 깔린 근본적인 원인, 그걸 이제 트렌드 코드라고 정의하더라고요. 트렌드 코드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겠네요, 그럼? 네. 자료에서는 이 트렌드 코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걸로 인구 변화를 꼽고 있습니다. 인구 변화. 아, 역시 그 문제군요. 특히 한국 상황에 대한 데이터가 좀 예사롭지 않은데요. 2023년 합계 출산율이 0.72명. 0.72명이요? 와, 정말 낮네요. 2024년에 약간 반등한다는 예상도 있긴 하군요. 네, 0.75명 정도로 소폭 반등할 거라는 예상도 있지만 여전히 OECD 최저 수준이죠. 평균 출산 연령도 계속 올라가서 33.64세고요. 아이고. 게다가 신혼부부 3쌍 중 1쌍은 아이가 없고 또 여성의 84.4%가 출산이 손해라고 느낀다. 이런 조사 결과도 나왔다면서요? 네, 인용된 자료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정말 개인의 삶과 가치관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 결과가 바로 고령화로 이어지는 거겠죠? 맞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인 평균 나이가 벌써 44.8세래요. 올해 말이면 45세를 넘길 거라는 전망이고요. 45세요, 평균이? 네.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이미 전체의 19.5%를 넘어섰어요. 내년 2025년이면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거죠. 초고령 사회 진입. 아, 그런데 정말 주목해야 할 예측은 2050년입니다. 2050년에는 어떻길래요? 이때 가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무려 40%에 달할 수 있다는 예측이 있어요. 40%요? 인구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65세 이상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런 예측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와,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사회 모습인데요. 자료에서도 그래서 어린이집이 노인복지시설로 바뀌고 OECD 노인 빈곤율 1위다. 이런 현실들을 언급하는 거군요. 네, 이게 더 이상 남의 얘기나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이죠. 그럼 인구 변화 말고 또 어떤 트렌드들이 언급되었나요? 2024년 관련해서요? 몇 가지 더 있었죠. 예를 들면 요즘 다들 짧은 영상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숏폼 콘텐츠 유행. 아, 네. 숏폼. 그리고 모든 AI가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 제품이든 서비스든. AI는 정말 어디에나 있네요, 이제. 그렇죠. 또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가성비 따지는 소비. 다이소 화장품이 막 인기 끄는 거 보셨죠? 네네, 봤어요. 가성비 중요하죠. 그리고 뭐랄까 완벽한 사람을 이상형으로 꼽는 육각형 인간. 신드롬 같은 것도 있고요. 육각형 인간? 네. 또 시간의 가성비, 시성비라고 하죠. 이걸 따지는 분초사회 경향도 강해지고 있고 AI한테 질문 잘하는 능력, 호모 프롬프트가 중요해진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아, 정말 여러 가지네요. 숏폼, AI 탑재, 가성비, 육각형 인간, 분초사회, 호모 프롬프트. 이 모든 게 다 얽혀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변화들이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삶을 바꾸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자료들이 말하고 싶은 건 이런 트렌드를 그냥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네, 그 이면에 숨어있는 더 큰 변화의 흐름, 그러니까 아까 말한 트렌드 코드를 읽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인구 구조나 기술 발전 같은 거대한 변화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어떤 기회나 희망을 찾아야 한다.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냥 변화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디지털 유목민처럼 그냥 떠다니는 게 아니라 좀 더 주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살펴본 자료들, 특히 그 인구 변화 예측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2050년에 40%. 네, 기술 발전이나 인구 구조 변화 같은 거대한 파도 속에서 지금 당신이 어디쯤 서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이런 트렌드를 이해하는 게 단순히 정보를 얻는 걸 넘어서 정말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요. 당신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여러 트렌드들 있잖아요. 정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 또 극심한 저출산과 초고령화 문제, AI가 일상이 되는 것 같은 이런 큰 변화들 속에서요. 앞으로 한 10년 동안 당신 개인의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변화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변화의 파도에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